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저께 강의를 찍으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기숙사 생활관 학부모님 1학년 간담회가 있어가지고요.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알게 되겠지만, 선생님 이제 계약이 굉장히, 등교 계약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두근두근 설려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아마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절반을 선생님을 밤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사감을 했어요, 사감. 사감을 하게 돼가지고, 긴장도 좀 많이 돼요.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사감 업무 때문에도 좀 이제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질문 수업 다 듣고 질문을 다 본 다음에 영상을 찍으려다가 지금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공지를 하자면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 다음 주에 만나는 건 거의 확정이죠. 이제 고3 등교 계획해서 크게 별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만나는 건 확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1 2학년이 격주 등교예요. 격주 등교. 일단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겠지만 그 다음 주에 못 만나요. 그래서 지금 참 걱정인 게 약간 조금 고난도 문제 풀이 같은 경우를 직접 만나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됐네요. 걱정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선생님 풀어보라 하는 문제는 다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쉽게 시험 문제 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쉽게 시험 문제를 내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 하고서 이 정도 공부하면 됐겠지라고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화학이 정말 좋은데 화학 문제 잘 못 풀겠어요. 화학이 너무 어려워요. 라는 학생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세특에서 보완을 해주겠습니다. 그거는 석차 등급은 안 나오더라도 세특에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진도는 지금 절반밖에 안 나갔어요. 이게 온라인 계약이 우리 4월 16일부터 거의 한 달 동안 했는데, 거의 이거 한 달 동안 했는데,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되게 빠듯하게 빨리빨리 나가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부터 시험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고서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머리 터질 겁니다. 선생님 지금 시험 시간표를 보고 왔는데 화학이 어떤 거나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했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이게 집중이수라서 일주일에 수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또 너무 많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외울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응용될 부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은 빠삭하게 하고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했었던 거 여기까지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원자 표시법까지 우리가 했었던 것 같아요. 원자 표시법까지 이렇게 우리가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중성자 수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어떻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냐면은 간접적으로 질량수라는 애들이 어떤 거다,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더한 값이다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성자 숫자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양성자 숫자랑 전자 숫자가 무조건 같은 건 아니다. 어떨 때만 원자의 경우에만 같은 거고 원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온일 경우에 좀 달라요. 그리고 원자 번호랑 양성자 숫자는 반드시 같습니다. 반드시 같아요. 요 이유는 뭐냐면, 요 친구는, 요거는 선생님 질문을 좀 보고 왔어요. 원자 번호랑 양성자 숫자 반드시 같나요? 반드시 같아요. 우리가 양성자 숫자가 달라지면 그 원소의 성격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소가 바뀌게 되는 경우는 뭐가 바뀌게 되면 이 양성자 숫자가 바뀌게 되면 아예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성자 숫자랑 뭐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이 원자 번호랑 똑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확인 2번에 보시면 페이지 수 58페이지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헬륨, 리튬, 붕소, 탄소, 플로린 나와 있는데 표에 제시된 각 원소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써보자. 원자 번호는 뭐랑 똑같아? 양성자 숫자는 똑같아요. 헬륨은 2번, 리튬은 3번, 붕소는 5번, 탄소는 6번, 플로린은 9번. 이게 되는 거고요.
질량 수는 뭐야? 양성자 숫자랑 중성자 숫자 더한 거죠. 그럼 헬륨은 4, 리튬은 7, 붕소는 11, 탄소는 12, 플로린 19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원자 번호와 질량 수를 구해봤고요. 확인 문제 3번 보고서는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서 선생님이 왜 설명을 안 하지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양성자의 발견이랑 중성자의 발견은 책에 있는데 왜 안 하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말했죠.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안 한 거고요. 우리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은 출제가 가능한데 출판사마다 이제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있지 않고 뭐 이쪽 출판사에서는 있지만은 뭐 저쪽 출판사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수능에서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선생님이 최대한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익히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유도리 있게 뺄 건 빼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 하는 거는 수능이 안 나온다라 보시면 돼요. 수능이 안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오시면은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피드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13, 27, 13, 27.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각각 구해보자. 양성자수 굉장히 쉽죠. 얘 뭐야? 양성자 숫자야. 그리고 얘가 이제 원자의 경우는 뭐랑 똑같아? 전자수랑 똑같아요. 얘는 그러면 양성 숫자가 13개. 전자수는 마찬가지 13개. 질량수래. 얘 뭐 더하기 뭐야?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양성자수가 얼마야? 13이야. 중성자수는 14가 되겠죠. 14가 되겠죠.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 양성자 숫자랑 전자 숫자가 원자일 때는 왜 무조건 같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양성자 하나의 전화량이 얼마야? 플러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 쿨롱. 전자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 쿨롱. 앞에 부호를 생략하면 크기는 어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 상대적으로 얘네들을 플러스, 얘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어떤 게? 양성자 하나당, 전자 하나당. 이러한 관계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자는 아무런 전하량 값을 나타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하값의 합이, 전하량의 합이 0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려면 양성자 숫자랑 전자 숫자가 어때야 되냐면 반드시 똑같아야지만 전하량의 합이 0이 나옵니다. 선생님 전하량의 합이 0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 양이온, 음이온 배웠죠? 여러분 중학교 때.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하량의 합이 플러스가 되는 애들인 거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하량의 합이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이온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전하량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0이. 그리고 선생님 말했었죠. 전하량의 합, 여기 표시해준다. 근데 0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얘는 지금 0인 경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있다. 전혀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양성자수 하나가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는다. 전자수는 그냥 전자는 하나다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하자면 원자 핵의 전하량을 원자 핵 전하량 원자 핵의 전하량은 뭐에 따라서 바뀌게 되냐면 중성자는 아무런 전하량 값을 띄지 않는다라고 했어. 근데 원자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대. 그럼 얘네들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양성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양손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했었던 내용인 거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선생님 교과서에도 나오지도 않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약간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출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화원을 배웠으면은 요 정도 내용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선생님이 기준을 정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탄소화합을 하면서 그렇게 이성지체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교사는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했죠, 근데. 그러면 시험 문제 당연히 날 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빅뱅. 빅뱅에서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이제 커크 중에서도 업커크랑 다운 커크가 생겨요. 여기서 이 커크끼리 결합을 해서 업커크 2개랑 다운 커크 하나, 얘네들이 양성자를 만들고요. 얘네들 이 결합시키는 힘을 우리는 강한 핵력이다, 강한 핵력에 의해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흐름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내용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선생님 뭐 커크 U가 뭐야, D가 뭐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업커크 하나랑 다운 커크 2개, 얘네들은 이제 중성자를 만들어요. 중성자를 만듭니다. 얘도 마찬가지 강한 핵력에 의해서. 근데 강한 핵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2개가 결합을 하게 돼요.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 원자핵, 원자핵이 되는 거고요. 이 원자핵에다가 뭐가 이제 결합이 되면 전자가 결합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원자가 됩니다. 선생님 요거는 그냥 원자의 탄생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이거 한 거고. 그럼 잘 봅시다 이제. 그러면 원자핵 같은 경우에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수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소 보시면요, 원자 표기법을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잘 보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요, 원자 번호, 얘는 이제 양성자수, 얘네들은 전자수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질량수가 됩니다. 질량수라는 거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중성자수가 돼요. 선생님 이상해요. 원자 번호가 그럼 얘네들은 1번인데 양성자수도 몇 개라는 말이에요? 1개라는 말인데 질량수가 1이에요. 양성자수가 1이라는 말은 중성자수는 없다라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유일하게 중성자가 없는 원소가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소예요.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소입니다. 여기 선생님 잘 들으셔야 돼요. 유일하게 중성자가 없는 원소는 질량수가 1인 원소예요. 선생님 그러면 앞에서는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소, 1인 수소 원소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질량수가 1이 아니면 수소도 중성자를 가질 수가 있나요? 예, 가질 수가 있어요.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해서요, 중성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소,
원소도. 근데 이렇게 질량수가 1인 수소는 중성자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요.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얘를 좀 갖고 와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원자로. 우리 원자는 원자 핵이랑 전자랑 결합된 거예요. 근데 제 수소는 전자수가 몇 개야? 1개야. 그 중성자수가 없네? 뭐밖에 없는 거? 원자 핵에는 양성자밖에 없는 거예요. 양성자는 무슨 전할 때? 플러스잖아. 그럼 이렇게 플러스잖아. 양성자를 요걸로 표시할 거고, 그 중성자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 표시할 거고, 전자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근데 질량수가 1인, 요놈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 원자 핵. 무슨 원자 핵? 수소 원자 핵. 수소 원자 핵. 선지. 얘는 전자. 두 개 결합했을 때 우리는 수소 원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수소 원자 핵을 보면은 중성자가 없어. 뭐만 있어? 양성자 1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소 원자 핵을 양성자다라고도 부릅니다. 대신에 이때 수소 원자 핵, 이 전제 조건은 질량수가 얼마에? 질량수가 1인.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 핵을 우리는 양성자다라고 불러요. 양성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왜? 수소 원자 핵에는 뭐밖에 없기 때문에 양성자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 미쳤나 봐요. 이게 선생님 이게 혼자 말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틀렸는지 잘 몰라. 여러분들이 빨리 있어야 돼.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 빨리 진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거꾸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듣는 애 입장 짜증 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요. 선생님 자꾸 이렇게 거꾸로 말하니까 저희 들었을 때 저희는 처음 배우는 입장인데 선생님은 아는 내용은 전달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처음 배우는 입장인데 헷갈려요. 이렇게 불만을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선생님이 최대한 선생님 이렇게 거꾸로 말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소 같은 경우는 원자핵 자체가 뭐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 양성자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유일하게 중성자가 없는 원소는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소다. 질량수가 1이 아닌 수소 원소도 있어요. 중수소랑 삼중수소. 그런 애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저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얘네 뭐예요? 이거? 전화량의 합이야. 전화량의 합입니다. 전화량 합이에요. 근데 얘네들 뭐라 했었냐면은 원자 번호이면서 얘네들은 양성자 수랑 똑같다고 했어요. 양성자 하나당 얼마의 전하량? 플러스 1의 전하량. 하나당 플러스 1의 전하량. 근데 얘는 지금 양성자 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야. 양성자 수가 가지고 있는 총 전하량이 플러스 2인 겁니다. 플러스 2인 거야. 플러스 2인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전자수랑 똑같다는 말은 안 썼어요. 전자수 똑같다는 말은 안 썼어요. 왜? 전자수랑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뭔가 숫자가 들어간 이상 얘는 원자가 아닌 거야. 원자가 아닌 겁니다. 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0으로 만들려면 이 전하량의 합을 0으로 만들려면 얼마가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헬륨 요 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수. 그래서 얘네들이 마이너스 1에 전원에 가는 전자가 2개 있어서 전자의 전원의 총합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네들이 양성자 수도 되는 거죠.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 2개 있어. 총 플러스 2야.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래서 0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표시가 안 돼 있어? 0이 아니라 2가 플러스 표시돼 있는 거죠. 뭐가 빠진 거야? 전자 숫자가 빠진 거야. 전자 숫자가 빠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 때는 어떤 애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냐면은 원자 핵. 원자 핵은 뭐랑 분리가 된 애들. 원자에서 전자랑 원자 핵이 분리된 애들. 여기서는 전자 수가 표현이 안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랑 잘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냥 원자다라는 거는 원자 핵이란 전자가 같이 표현된 거고, 여기서는 전자가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전자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전자수 0개. 여기서 하나 같이 써줄게요. 얘네들은 그냥 전자수 얘네들은 0개. 원자 핵이기 때문에 핵에서는 전자가 없어요. 원자일 때만 이제 결합이 돼서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 놈은 선생님이 좀 원자 핵을 또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중성자수 몇 개야? 2개죠. 2개. 선생님이 앞으로 양성자를 예. 중성자를 이런 동그라미에서 표현할게요. 보면 얘는 제 원자 핵에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얘네들은 헬륨, 원자 핵입니다. 헬륨 원자 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중성자의 역할이에요. 중성자의 역할. 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할 땐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할 땐데 뭔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 근데 중성자는 아무런 전하값도 안 텐데 왜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중성자가 없다라고 칩시다. 플러스 같은 플러스끼리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붙으려고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요. 핵 붕괴가 돼요. 핵 붕괴. 불안정해가지고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성자가 하나가 오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요. 얘네 둘 사이에서 서로 강한 핵력에 의해서 결합이 일어나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강한 핵력에 의해서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하나 있을 때랑 중성자 하나가 2개의 양성자를 끌고 있는 거랑 또 어떤 거? 이 놈이 있으면은 여기서 다시 중성자가 요 놈이랑 얘도 요 놈이랑 또 중성자끼리 뭐가 일어나냐면은 강한 핵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을 시켜주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되면 원자 핵이 안정화가 돼요.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원자 핵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성자예요. 중성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양성자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성자끼리의 반발력이 굉장히 커져요. 이 10개 있으면 더 10개를 다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원자 번호가 낮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작은 경우 작다라고 해야 되나? 번호를 작다? 작은 경우랑 원자 번호가
큰 경우, 보통 이건 보통이야. 보통 원자 번호가 작은 경우는 양성자 수분에 중성자 수가 이거 해주면은 이거 1이 나옵니다. 1. 보통. 그러니까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 하나 붙잡을 수 있어요. 양성자 숫자가 적을 경우에. 근데 원자 번호가 굉장히 큰 경우, 양성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는 1대1 비율로 원자 핵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대략적으로 1.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성자 숫자가 더 많아야지 더 양성자 더 붙잡아 두면서 원자 핵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원자 번호 작을 때는 양성자 숫자가 작다. 그래서 얘네들이 반발할 수 있는 경우가 적다. 그래서 1대1 비율로 가능하지만 원자 번호가 큰 경우는 양성자 숫자가 커지게 돼서 반발할 경우도 힘이 커지고, 그래서 그거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중성자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성자 역할은 뭐다? 원자 핵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화량 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지를 않는다. 갖지를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요 수소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궁금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중성자가 있는 수소도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이구, 마이크가 꼬였네. 여러분들이랑 빨리 얼굴 보면서 수업해야지 조금 더 친해질 텐데, 보통 이 5월 말쯤 되면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얼굴도 다 익히고 이름도 다 외우고 다 친해진 상태가 됐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게. 되게 서먹할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첫 시간에 어떡하지? 예전에 선생님이 교직생활 처음 할 때는 완전 첫 해 때 첫 수업 시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가서 뭐라 말해야 되지? 자기소개부터 해야 되나? 애들이 별로 관심 안 가져주면 어떡하지? 하면서 볼펜을 하나 갖고 들어갔어요. 볼펜. 여기 볼펜 없네? 펜을 안 갖고 와서. 선생님이 들어가자마자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장표입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통합과학을 가르친 선생님이 하고서는 할 말 없는 거야. 애들한테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말해주세요 했는데 애들도 선생님 처음 보니까 어색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해요. 궁금한 게 없니?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당연히 없겠지. 본인도 이제 선생님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선생님이 더 긴장해가지고 서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 볼펜을 또딱 이거를 한 30분 동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웃기네. 긴장을 딱 본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애들도 이제 착했죠. 우리가 저 선생님이 긴장감 풀어주겠다 하고서는 되게 이제 말도 잘 듣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가 그때 수업했었던 반 동생이 또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보더니 선생님 그때 그런 말 들었었어라고 했었을 때 참 추억이죠. 근데 선생님 이제 간만에 그때 느낌이 날 것 같아. 다음 주에 여러분들 수요일 날에 수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면 뭘 해야 되나 참 걱정이 되는 듯 하면서도 지금 그래도 선생님이 교육 경력이 그래도 6년 차가 됐어요. 조금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긴장감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왠지 여러분들은 좀 처음 만날 때 조금 떨릴 것 같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웠네.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수소입니다. 그냥 수소.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예요. 근데 모든 수소는 양성자 숫자는 하나예요. 이 양성자 숫자에 따라서 원소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같은 원소다라고 하면은 질량수가 달라도 뭐는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양성자 숫자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지금 보시면 일단 양성자가 하나 있네? 근데 양성자에 따라서 원소가 바뀌어. 근데 양성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소야. 양성자 숫자 몇 개야? 하나야. 원자 핵, 질량수. 질량수는 중성자수 더하기 양성자수는 얼마야? 2야. 요놈 애들이고 얘네들은 일단 또 양성자 숫자가 하나 있네? 일단 수소야. 양성자 숫자 하나 있기 때문에 원자 번호 1이야. 질량수는 3입니다. 우리가 얘네들 중성자 숫자가 하나 있는 애들, 그래서 질량수가 2인 애들 우리는 중수소라고 불러요. 중수소라 부르고요. 얘네들은 삼중수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듣고선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요 삼중. 삼중수소이기 때문에 중성자가 3개구나. 중성자 숫자가 3개구나. 이거 아닙니다. 질량수가 3이라서 우리는 삼중수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 여기서는 이제, 중성자가 하나 추가됐다. 어디에서? 수소에서. 그래서 얘는 중수소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자 번호. 얘 몇 번이야? 1번이야. 얘도 몇 번이야? 1번이야. 얘도 몇 번이야? 1번이지, 당연히. 그리고 이제 양성자 수. 얘 몇 개야? 1개. 얘도 1개. 얘도 1개야. 이렇게 다 똑같네? 전자수. 얘도 1개. 얘도 1개. 얘도 1개야. 이렇게 다 똑같아.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질량수가 다르죠. 질량수가 다르다라는 말은 중성자 숫자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질량수. 얘는 얼마야? 1이야. 얘는 얼마야? 2야. 얘는 얼마야? 3이야. 선생님 중성자 숫자를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얘 중성자 수 몇 개야? 없어. 얘 몇 개야? 중성자 숫자가 1개야. 얘 중성자 숫자 몇 개야? 2개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어디까지는 똑같은데.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전자 수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 중성자 숫자가 달라서 결국에 뭐가 달라지냐면은 질량수가 달라져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동위 원소다라고 부릅니다. 무슨 원소? 동위 원소. 동위 원소들 같은 경우는 같은 원소긴 원소야. 같은 원소긴 원소인데 뭐가 다른 애들? 중성자 숫자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우리 그렇게 이러한 관계에 있는 애들 우리는 동위 원소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위 원소의 우리가 한번 특징을 보면 뭐는 똑같아.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양성자 숫자는 동일합니다. 같은 원소인 거야. 뭐만 다른 거야. 중성자 수가 달라. 중성자 숫자가 다르다라는 말은 질량수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얘네들이 양성자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위원소 관계에 있는 애들은 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선생님 화학적 성질이 뭐예요? 화학적 성질이다라는 거는 쉽게 말을 하면은 다른 원소들이랑 뭐 결합을 할 때 뭐 전자를 몇 개 주고 받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외의 전자수가 몇 개이다,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이다, 뭐 어떤 애들이랑은 공유 결합을 하고 어떤 애들이랑 뭐 이온 결합한다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 중성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옆에 공간이 없네. 물리적 성질은 다릅니다. 성질은 다릅니다. 선생님 또 물리적 성질은 뭐예요? 그냥 쉽게 말을 하면은 그냥 무게 같은 거, 질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우리 양성자랑 중성자랑 질량 거의 차이 나지만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럼 얘랑 봤을 때 누가 더 무겁겠니? 얘가 더 무겁겠죠. 왜? 중성자 숫자가 하나 추가됐으니. 얘랑 비교해보면 누가 더 무겁겠어요? 얘가 더 무겁겠지. 왜? 중성자 숫자가 또 하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중성자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바뀔 수밖에 없냐면은 질량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놈들의 질량값도 원자량값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의 원자량, 요놈의 원자량, 그리고 요놈의 원자량이 다 달라. 다 달라. 근데 우리는 배울 때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다라고 배우냐면은 1이다라고 배웁니다. 1이다라고. 1이다라고 배워요. 왜 요거? 그러면은 그럼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다라고 하는데 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바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뭐 탄소의 원자량 12이다라는 거는 질량수가 아예 12인 애들을 대놓고 하는 거고요. 뭐 산소가 16, 뭐 나트륨 23, 뭐 그리고 수소 1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어떤 거다라고 보면 되냐면 평균 원자량. 일반적으로 평균 원자량. 평균 원자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이 동위원소들, 얘네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비율, 얘네들의 비율도 다 달라요. 그러한 존재 비율까지 고려한 원자량 값을 우리는 이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불러요. 이 하나만 아니라 뭐 얘가 뭐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 실제 얘가 거의 대부분의 수소는 얘입니다. 그럼 그리고 얘 또 존재 비율이 있겠죠. 또 얘 존재 비율이 있겠죠. 그거를 다 고려해서 걔네들의 원자량 값을 평균 값을 낸 거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불러요. 평균 원자량. 그럼 얘네들은 이제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은 그냥 대부분의 원소들은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배우고 있는 원자량은 다 그 동위원소 비율을 고려한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이건 놔두고, 이거 지웠네. 에이, 다 지읍시다 그냥. 이 동위원소 부분에서도 문제가 까다롭게 내면 언제든지 까다롭게 낼 수가 있어요. 까다롭게 내면 언제든지 까다롭게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 어떤 표를 주어지고 나서 양선자 숫자는 똑같은데 중선자 숫자가 달라. 그럼 무슨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선생님이 하나 알아낸 게 선생님 얼굴에 보이면 몸이 보이면 이 영상에 저장하는 용량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러면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요 놈이 나왔죠. CL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7이에요. 얘네들은 질량수가 35인 CL도 있고요. 질량수가 37인 CL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만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일단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고 이제 주어진 거야. 얘네들의 화학식량, 원자량이 35로 주어져. 얘는 37로 주어졌어. 그리고 얘네들 여러분들이 양성자 숫자랑 중성자 숫자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성자 숫자 몇 개야? 다 17개야. 중성자 숫자에 몇 개야? 18개. 얘는 몇 개? 20개. 그럼 여기서 보면 존재 비율이 얘는 75%라고 할게요.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교과서에는 75.76이라 되어 있는데 선생님 75로 할 거고 얘네들은 37 애들은 교과서에는 24.24로 나오지만 선생님은 25%로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평균 원자량을 선생님이 계산을 해볼 거예요. 존재 비율을 고려한.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개념만 가지고서 여기 들어가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5명 있어. 5명 있어요. 이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할 건데 될지 모르겠네. 숫자가 좀 잘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이 해야겠다. 이번에는 몸무게가 120kg인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어. 이 상태에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노란색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는 이라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문제를 냈어. 평균 몸무게는 이다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배워서 알겠지만 솔직히 이 몸무게 이 표현은 맞진 않아요. 몸 질량이죠, 몸 질량. 무게는 뭐 어떤 거를 곱해야 돼?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되는 거죠. 몸무게는. 근데 우리는 그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우리 몸무게 몇 킬로 하면 뭐 70kg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무게를 그냥 표현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 또 어떻게 구하겠어요? 어떻게 구하겠어? 가장 간단한 거. 60kg인 사람이 몇 명 있대? 5명 있대. 이거 일단 이거 몇이야? 300kg이죠. 120kg인 사람 몇 명 있대? 2명 있대. 얼마? 240kg이야. 여기 안에 있는 일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 몸무게는 얼마야? 더하면 되죠. 얼마? 540이야. 540이야. 총 몇 명 있어 근데? 12명이 아니죠. 아유 바보 같구만. 깨끗이 이거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나? 7명이요. 아 깔끔하게 안 떨어지네. 깔끔하게 안 떨어지네. 에이 젠장. 깔끔하게 안 떨어지네. 그러면 깔끔하게 안 떨어지네. 이게 답이겠죠. 7분의 540이 뭐가 될 거냐면은 평균 몸무게 될 거예요. 이건 뭔데? 총 인원수. 아 선생님이 센스가 좀 발휘해가지고 바로 떨어지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네. 8, 160. 얘는 이제 총 질량. 여기 총 질량. 해서 어찌 됐던지 간에 얘네 평균 몸무게는 7분의 540이 뭐냐면은 평균 몸무게가 되는 거죠. 이거 하는 거는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워요. 요거를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만 고쳐볼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이거 조금만 고쳐볼게. 요식 그대로 조금만 고쳐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은 걸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나 600 곱하기 600 곱하기 하면 안 되지? 60이지? 60.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60 곱하기 5 더하기 120 곱하기 2. 이거를 이게 총 몸무게 총 몇 명이 있어? 7로 나눈 값이 평균 몸무게였어. 그럼 이거를 조금 선생님이 분할을 할 거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로 놔둘 겁니다. 분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60 곱하기 7분의 5 더하기 120 곱하기 7분의 2 이 해준 게 이렇게 되는 거 평균 몸무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이 7분의 5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60kg인 사람의 존재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 몇 명 중에
7명 중에 5명이 뭐다? 60kg이다. 얘네들은 존재 비율인 거야. 어떤 사람의 60kg의 존재 비율인 거고, 이 7분의 2는 전체 7명 중에 120kg인 사람은 2명밖에 없어. 얘는 이제 그ram의 존재 비율이 되는 거죠. 존재 비율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평균 몸무게래. 그럼 우리 평균 몸무게 여기서 어떻게 구한다? 쉽게 말을 하면 그 몸무게에서 뭘 곱했더니 존재 비율을 곱했더니, 그리고 몸무게에서 존재 비율을 곱했더니 그 존재하는 몸무게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한 거를 다 합했더니 뭐가 나왔다? 평균 몸무게가 나왔다. 요 계산을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똑같아요. 얘네들 똑같아. 똑같아. 여러분 그거 요 개념만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구하는 식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딱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나오진 않네.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 곱하기 원자량 곱하기 존재 비율의 합이다라고 볼 수. 이거 여러분들 수학 표현 알죠? 이거 어디다 써야 돼? 이거 합을 의미하는 거. 그 합이다. 합이다. 평균 원자량은 각 동위원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곱하기 존재 비율을 한 거를 다 합한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지우고, 이걸 지우고, 굉장히 간단해요.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얘네들 원자량이 얼마래? 35인 애들이랑 37인 애들이 있대. 그 동위원소의 원자량이 또 35인 애들, 37인 애들 또 곱하기 존재 비율로 해주면 존재 비율. 그렇다 여러분들이 75% 얘네 75% 더하기 얘네들 25% 해가지고 얘는 뭐 곱해주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한 2,000몇 나오겠네. 2,000몇. 얘네들 계산해주면은 한 뭐 7, 8천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뭐 되게 숫자가 2천 얼마, 한 3천 얼마? 땡땡 얼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 존재 비율. 이 퍼센트지 의미하는 거 우리 질량 퍼센트 할 때도 배우긴 했는데 1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럼 100분의 1. 그럼 얘는 100분의 75 해주면은 이 퍼센테이지를 이제 여기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여기다 이제 100분의 1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그러한 형태를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얘는 그래서 4분의 3. 75%라는 거는 100 중에 75만큼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4분의 3. 25%라는 말은 100분의 25만큼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이야. 얘는 이제 4분의 1. 계산이 좀 얼마가 나올 거냐면은 35.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뭐가 되냐면요. CL의 평균 원자량이 됩니다. CL의 평균 원자량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35.5라는 값은 CL의 무슨 원자량이야? 평균 원자량이야. 평균 원자량. 그러면 지구상에
35.5의 원자량을 갖는 CL은 존재할까 안 할까요? 지구상에. 원자량이 35.5인 C의 원소는 존재할까 안 할까? 그럼 몇 분 됐죠? 강의 찍은 지? 아씨, 벌써 50분이나 됐어?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구상에 원자량 35.5인 C의 원소는 존재를 하지를 당연히 어때? 않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CL의 원자량은 35랑 요거 뿐인 거야. 요거 뿐인 거야. 이 35점, 평균 원자량이 35.5라고 해가지고, 지구상에 원자량이 35.5의 CL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요 35.5라는 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평균 원자량이에요. 평균 원자량. 말 그대로 평균 원자량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절대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평균 원자량입니다. 평균 원자량. 지금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얼마 안 했는데 지금 오늘 수업한 거 동의원 수업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50분 지나갔으면 걱정되네. 시험 범위 때까지. 시험 전주까지 진도 나가야 된다는 소린데 여러분들이 조금 예습도 좀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시험 범위 줄일 수는 없고 기말 때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이미 공지가 됐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오늘 배웠었던 내용, 선생님 이따가 또 시간 되면 또 강의 찍을 건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위원소가 어떤 건지 모는 똑같은데 양성자 숫자는 똑같은데 중성자 숫자가 다른 애들.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 질량수가 달라진다. 그러한 관계 있는 애들 우리는 동위원소다라고 부르고 동위원소의 특징은 뭐냐면은 양성자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리고 어떠한 또 특징이 있다. 질량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 자체가 달라져.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량을 우리가 상대적 질량의 원자량을 표현을 할 때는 다 어떤 거? 이 동위원소 비율을 고려한 평균 원자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구한다. 라는 거. 어떻게? 동위원소의 원자량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존재 비율을 곱하면 돼요. 요거를 다 합치면 돼. 만약에 원자량이 3개 있어. 그럼 하나 더 곱해서 존재 비율 곱해서 3개를 더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위원소의 종류가 몇 개인지 따라서 이제 그렇게 더 더해줘야 되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 보시면요. 59페이지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하나만 해볼까? 확인 문제 4번. 선생님 이렇게 19.9%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실제 문헌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안 좋아. 이런 거. 선생님 그래서 20으로 할게요. 근데 질량수가 안 보이네. 10. 얘네들의 원자량이 11에 그리고 11에 얘네들은 원자량이 11이래. 존재 비율이 20%. 얘는 80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평균 원자량 구해보면 얘 원자량이야, 원자량, 얘네들은. 누구? 질량수가 10에 원자량 10. 질량수가 11에 붕소 원자량 10에. 봅시다. 선생님 어떻게 했어? 원자량에다가 어떤 거 하면 된대 했어? 존재 비율 곱하면 된대. 20 얼마야? 5분의 1. 80 얼마야? 5분의 4. 5분의 4. 그 5분의 1 곱했어. 더하기 11 곱하기 5분의 4 있어. 이거 더하면 되는 거예요. 5분의 이거 계산해주면 선생님 산수가 약해. 5분의 얼마야? 5분의 10 44 54네. 4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8이 되네. 10.8. 그래서 얘네들은 답은 얼마 되냐면은 10.8. 평균 원자량 얼마다? 10.8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지구상에서 원자량이 10.8을 갖는 붕소 원소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단지 뭐다?
평균 원자량이다 라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선생님 또 시간이 나면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3학년 여러분들 선배들이 기숙사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따 발열 체크를 해야 돼서 시간이 나면 선생님 찍을 거고, 지금 선생님 영상 찍는 날짜는 19일이네요. 19일. 여러분들 이거 보게 될 날짜는 뭐 20일쯤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지 간에 선생님이 또 이따 시간 나면 또 찍으러 올게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